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걸 알면 조금 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빈칸은요, 위치를 보세요. 위치와 길이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빈칸의 위치를 보는데, 자, 빈칸이 맨 앞에 있거나, 빈칸이 맨 끝에 있으면, 이건 뭐냐면, 그 글의 주제를 보시면, 주제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져서 빈칸의 위치에 따른 유형. 1번, 빈칸이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경우, 주제 추론을 한 후에 보기 분석을 하라고. 이상하게 해놨어요. 지워버리세요. 그냥 주제 추론이라고 쓰세요. 주제 추론. 다 지워버리고 주제 추론. 됐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봅시다. 자, 보세요. 빈칸이 맨 끝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글에,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글에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잡는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필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잡는다. 그럼 답이 보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엽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게 주제 추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맨 앞이나 맨 끝에 있으면 이건 거의 99.9% 주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잡으려고 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빈칸이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글의 전체 내용 밑줄을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따라서 빈칸보다도 그 글의 다시 한번 밑줄, 전체 주제나 필자의 요지까지 밑줄. 이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야 한다고요. 물론 특히 빈칸 앞문장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돼. 이건 뭐냐면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 알겠나? 특히 그 앞문장이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 C라는 문장, D라는 문장, E라는 문장이 있으면 A 문장의 논리는 B로 이어질 거고 B 문장은 C로 이어질 거고 C 문장은 D로 이어질 거고 D 문장은 E로 이어질 거고 E 문장은 F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F가 마지막 문장이라면 이 논리는 특히 E에서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잡는데 특히 앞문장이 참고로 중요하다는 건 그냥 참고하라고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내용을 잡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생각한 후에 나중에 이제 보기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보기 분석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약간 됐습니까? 다시 한번 빈칸이 맨 앞에 있거나 맨 끝에 있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러면 됩니다. 자,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 여기도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글을. 지금 그 글들을 이제 직원들이 여기 부분들은 직원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듣고 그걸 작년 강의를 그대로 쓴 건데 이상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빈칸이 이거 안 썼네. 중간에 있는 경우요. 그렇죠? 빈칸이 자 중간에 있는 경우는요. 자,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잘 들어보세요. 대개 먼저 연결사를 찾으세요. 주변에서 연결사를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40%는 연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없죠. 그 연결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예를 보여줘요?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10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09페이지. 거기 그 밑에 있는 얘가 지금 요거 얘인데 좀 보기를 잘못 넣어놨더라고요. 109페이지. 빈칸이 중간에 있죠? 자, 앞에 보니까 어떤 연결사 혹시 보이는 거 있어요? however 보입니까? 오케이. 두 줄 올라가서 맨 끝부분에 however 보입니까? 그쵸? 그럼 이 빈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느낌 오세요? 봐보자. 여기가 however가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에 대한 비평가 여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겠죠. 물론 여기서도 힌트는 얻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항상 말하지만 부분을 읽고 답을 잡는 건 쉬운 이야기 아니라고요. 특히 빈칸은 어려운데 이게 다 읽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부분 읽는다고 답이 나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나나 가능한 이야기라니까. 이거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렇잖아. 나나 가능한 이야기야. 안 그러니? 그렇잖아. 아니면 너희 반의 전교 1등이나 가능한 이야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그런 훈련을 하면 사고력은 늘어. 굉장히 사고력은 늘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하는 건 맞죠. 그러나 실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이제 이건 다르지. 여기는 그러면 어째? 이제 읽는데 빠르게 읽어라 이거지. 뭐에 대한 이야기인 정도 잡고 결국 답은 이쪽에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연결사를 보시면 연결사가 나온 경우는 내가 어디를 읽어야겠다가 보이기 때문에 쉽죠. 자, 그게 없는 경우. 연결사가 없는 경우. 그게 빠졌어요. 연결사를 확인한 후 빈칸과 빈칸 바로 앞뒤 부분을 살펴라가 아니고 알겠니? 연결사가 있으면 그 연결사를 잡으면 어디를 읽어야 될지 알죠. 근데 연결사가 없는 경우는 되게 어디가 중요해? 빈칸, 당연히 빈칸 중요하고 빈칸 앞뒤가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아,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요? 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B라는 문장이 C로 이어지고 C라는 문장이 D로 이어지니까 이해되나요? 당연히 앞뒤가 중요하겠죠. 다만 잘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기 봅시다. 빈칸이 위쪽에 있을수록 당연히 뒤에가 중요하고요. 빈칸이 밑에 있을수록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가 중요합니다. 항상 뒤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빈칸이 위에 있을수록 뒤에가 중요하고 밑에 있을수록 앞뒤가 중요하죠. 그 말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빈칸 주변에 연결사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연결사를 먼저 확인한 후 연결사가 있으면 그 연결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됐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렇죠. 설명 잘 해놨죠. 빈칸 앞부분과 빈칸 그리고 빈칸 뒷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빈칸의 지문이 앞쪽에 있을수록 빈칸 뒷부분이 중요하고 빈칸의 지문이 뒤쪽에 있을수록 빈칸 앞부분, 빈칸 뒷부분 다 중요하다. 내 설명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방금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됐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3번. 가끔 요즘 최근 수능에 가끔 자주 나오는데 빈칸 다음에 맞은 문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 문장이 아니라 빈칸이 맞은 문장이 아니라 빈칸 다음에 맞은 문장이 있는 경우. 그 마지막 문장은 특히 중요하겠죠.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개는 빈칸이 마지막에 있죠. 근데 뒤에 한 문장이 더 있다는 거는 이게 뭔가 중요하니까 못 없애고 놔뒀을 거 아닙니까? 알겠나요? 그러니까 빈칸 다음에 맞은 문장은 특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빈칸의 길이를 보세요. 두 번째. 빈칸의 길이. 자, 길이. 빈칸의 길이가 긴 경우는요. 알겠죠? 주제 추론입니다. 똑같아요. 위치에 상관없이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빈칸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요. 빈칸의 길이가 짧다는 거는 일단 보기 1, 2, 3, 4번이 짧다는 소리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빈칸이 있는 문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빈칸의 길이가 긴 게 어려워요? 짧은 게 어려워요? 네? 되게 긴 게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잘 분석을 해보시면요. 짧은 게 더 어려워요. 문제는. 근데 왜 여기를 많이 틀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1, 2, 3, 4번이) 기니까 보기 분석을 잘 못해요. 똑같습니다. 보기 1, 2, 3, 4번 긴 것들은요. 뭐가 핵심인지를 밑줄을 그으세요. 좀 제발. 1, 2, 3, 4번에서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그렇고요. 두 번째, 빈칸이 짧은 경우는요. 빈칸 분석을 잘 하시면 일단은 한 40, 50%는 문제가 쉬워져요.